바둑왕전 승자조 결승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33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결승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3단이 만났는데요. 보기만 해도 참 든든한 대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은 한국 랭킹 1위의 기사이고 특히나 KBS 바둑왕전에서 최근 몇 년간 무적의 위용을 과시하는 기사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요. 이동훈 3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랭킹이 많이 올랐습니다. 10위 안쪽까지 올라오고 또 명인전 준우승을 하는 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1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예의 기사입니다.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두 선수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조 결승. 박정환 구단 대 이동훈 3단의 대국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KBS 바둑왕전과는 특히나 인연이 많은 기사인데요. 네. 자, 현재 LG배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연속 우승을 하다가 지난 기회에는 이세돌 구단에게 패해서 준우승에 그쳤죠. 자, 이동훈 3단 98년생입니다. 2014년 말에 벌어졌었죠. 명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몇 년 전만 해도 미래의 권력으로 불리웠었는데요. 이제는 이동훈 3단에게 그 수식어를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동훈 3단이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이 영재 4인방 중에서 처음엔 가장 잘 나갔지만 한때는 가장 못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영재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할 정도로 정상급 기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동훈 3단의 슬럼프가 꽤 길었어요. 네, 약 1년간 이어졌는데 그 슬럼프를 멋지게 극복을 했고요. 또 아픈 만큼 성숙했을 것이 뻔하고 실제로 성적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이동훈 3단이 2015년에 뭔가 일을 낼 것 같아요. 자, 영재 4인방 중에 가장 먼저 본격기전 결승에 올랐었고요. 물론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이번 바둑왕전에서도 다시 한번 결승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항상 한국 바둑계와 중국 바둑계를 비교할 때 지난해 성적은 비슷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바둑계가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은 역시 이 중국에 비해서 신예 기사들의 층이 두텁지 못하다. 그리고 성장이 좀 더디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항상 지적되어 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동훈 3단이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이동훈 3단이 이 페이스대로 성장을 한다면 중국의 양딩신이라든지 리친청, 지금 이동훈 3단과 동갑내기 기사들인데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뒤처질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슬럼프 후에 굉장히 성적이 좋아지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동훈 3단이 딱 그런 케이스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동훈 3단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기사가 바로 박정환 구단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동훈 3단을 지켜본 기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박정환 구단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 내려고 하고요. 평소에 습관이라던가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그런데 이 이동훈 3단이 긴 슬럼프를 뚫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 또한 박정환 구단의 신예 기사 시절과 아주 흡사합니다. 박정환 구단도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하다가 한때 7연패인가 8연패인가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한국 랭킹 1위로 올라섰고 이동훈 3단도 앞길이 창창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과 그리고 현재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예 기사 이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이동훈 3단은 좀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것은 바둑판 안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바둑판을 떠나서도 아주 극명하게 다른 신예 기사들과는 다른데요. 말수도 적고
항상 이 노력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애늙은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가끔 이 신예 기사들 중에 아직은 좀 어리다 보니까 아픈 패배를 당하면 눈물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신진서 2단이 있고요. 네. 변상일 3단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동훈 3단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때 슬럼프에 이제 빠져 있을 때에는 네. 뭐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꽤나 아픈 패배를 당하고 나서 복귀를 하지 않고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간다던가 그런 모습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이동훈 3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성적이 나쁠 때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침착한 이동훈 3단이라고 해도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을 테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슬럼프를 극복했을 때에는 기량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훨씬 성장해 있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패배했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 또한 터득해야 정상급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런 것은 현재 한국 바둑계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환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두 기사도 신예 기사 시절에는 그 누구보다 패했을 때 견디지를 못했거든요. 네. 뭐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패하고 나서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것은 뭐 정상급 기사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갖춰야 할 일이긴 한데,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승부 인생에서 한 판 한 판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스리는 것 또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 백은 곳곳에 실리를 챙겨뒀고요. 흑은 우측에 큰 모양을 펼쳤는데요. 네, 지금 우변에 침입을 하면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 백의 침입이 좀 깊진 않을까요? 깊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렇게 실전처럼 날일자로 가는 저쪽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방향도 있고 위쪽으로도 두 칸을 벌릴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백이 뭐 잡히거나 강력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재밌는 수가 나오네요. 자, 보란 듯이 받전자 행마를 하네요. 자, 우변 쪽 백의 타겟 수단이 궁금한데요.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깊숙이 침투를 했고요. 네, 지금 흑이 여기를 씌어갔는데 네. 흑은 항상 상대가 들어올 때 씌어갈지 아니면 이쪽을 받을지 네. 혹은 다가설지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쪽을 받거나 이쪽을 다가서는 것은 이제 한 칸으로 뛰어나와서 네. 너무 쉽게 탈출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쪽에 흑돌이 없었다면 그때는 이수가 가능하지만 네. 지금은 흑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인 느낌이고요. 그래서 실전에 씌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실전에 이곳을 달릴 때 붙였어요. 그냥 후퇴를 했다면 백도 여기를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을 취했겠지만 네. 이 붙인 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백이 치받아서 네. 받게 만들거나 혹은 반발하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고요. 네, 여기를 두었죠. 네.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치받아서 한번 백이 두겠습니다. 그때는 막아서 두 칸을 벌릴 수는 있지만 아까의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흑은 이 자리 참 맞고 싶죠. 네. 맞고 백이 찝는 교환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만큼 백이 손해를 봤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반발을 하기에는 끊어서 잡을 때 네. 있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밀게 되고요. 이렇게 붙이면 백이 잡히진 않습니다만 이 위쪽에 훨씬 넓은 흙집이 생기면서 네. 비교적 좁은 데서 백이 좀 깨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흑의 의도를 백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응해주진 않았고요. 네, 이 수가 참 재밌는 수네요. 네, 좋은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행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수가 가능한 이유는 흑이 네. 붙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교환이 없이 여기를 갔다면 네. 흑은 당연히 이쪽을 가르고 나가겠죠. 네. 백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을 가니까 흑이 가르면 그때는 여기를 반발을 합니다. 네. 아까와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한번 보시죠. 아까는 흑의 형태가 넓어서
흙이 어떻게 모양을 키울지 또 백은 어떻게 깎아 들어갈지 참 고민되는 그런 넓은 형태인데 네. 미리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건 백이 엄청난 이득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 이렇게 두질 않나요? 당연히 씌어가겠죠. 네. 씌어가거나 뭐 바다도 이렇게 받거나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네. 그만큼 위쪽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백은 반발하기가 쉬워집니다. 미리 결정을 해둔 셈인데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를 이제 치받아서 받았고요. 네. 모양으로 보면 이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이 그냥 두 칸을 벌렸다면 씌움을 당하는 형태에서 좋은 행마가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갑니다. 네. 포석은 백이 성공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의 재치 있는 행마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진행 지켜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나서 보니까 우상귀 쪽의 흑돌도 굉장히 얇아 보이고요. 네. 백은 단순하게 타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역습도 엿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 박정환 구단 확실히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감각이 나왔죠. 항상 박정환 구단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각이 장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는 그 누구도 없었는데 네. 방금 전에 그 유연한 발상은 참 대단합니다. 박정환 구단 정말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얼마 전에 박정환 구단이 국수전 타이틀을 차지했죠. 조한승 구단에게 3대1로 네. 승리를 거두면서 처음으로 생애 첫 국수 타이틀을 획득했는데 그때 인터뷰가 참 재밌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앞으로 박정환 구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됐는데 항상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자신만의 색깔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대회에서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네. 본인은 어떤 하나의 색깔을 갖추는 것보다는 하나의 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두루 강한 것이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2015년도 세계대회 성적이 말을 해주겠죠.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의 흙도 신경이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도 계속해서 뭐 어떻게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이동훈 3단이 단순하게 우변에 있는 백돌의 공격을 포기하고 단순히 우상귀의 흑돌을 안정을 꾀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상변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자신의 형태에 대해서 침입한 백돌을 좀 응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우변에서 치열하게 수를 내려갔고요. 네, 묘한 수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기사 모두 아주 급박한 바둑을 즐겨두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지금 모양만 딱 보면 이 수순이 어떻게 나온 건지 참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자, 서로 한 수 한 수 많은 의미를 담고 착수를 했을 텐데요. 우변 쪽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흙이 젖히고 네. 호구를 치니까 백이 단수를 쳤고요. 네. 여기를 붙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미는 것은 늘어서 아무 영향력이 없죠. 상대의 돌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들어갔고요. 네. 백이 젖혀서 응수하면 그때는 끊어서 이 한 점은 어느 쪽으로든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전에 나가고 젖히고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백돌 두 점을 살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을 젖히면요. 단수를 치고 또 한 번 단수를 치고 네. 이을 때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따내면 대따냄 당하죠. 이쪽으로 따내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걸리죠. 네,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로 넘어가는 수는 아예 없고요. 이번엔 이쪽으로 나가는 수를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나가고 단수 칠 때 여기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쪽에 젖히는 수가 있어서 백이 끊어도 먼저 잡힙니다. 또 중앙으로 나가려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흑이 선수라서 네. 좀 행마가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때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바로 이 붙이는 수였죠. 네. 네. 이 붙이는 수는 흑이 실전에 이제 치받아서 받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받는다면 하나 끊습니다. 이쪽을 받아야겠죠? 단수 쳐서 받으면 네. 이제는 이쪽 단수로 나오는 것이 성립을 하죠. 아까와는 달리 나가도 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늘어서 받으면 그때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네. 있고 두 점을 포기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한다면 이 교환이 백이 네. 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흑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두었으니까요. 네. 그만큼 득이라는 뜻이었죠. 그런 백에 대해서 흑도 치받아서 반발을 했고 그러자 단수를 치고 지금은 이어도 이제 이쪽이 다 선수로 당하니까 네. 반발을 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왔죠. 이렇게 두고 끼울 때 네. 두 점을 따내고 여기서도 네, 뭐 따내봤자 뭐 한 집밖에 안 되니까요. 이곳의 약점을 위해선 있는 것이 낫고요. 네. 중앙을 늘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또 재미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하변 쪽의 변화인데요. 네. 아래쪽을 또 물어봤네요. 여기를 붙였어요. 네. 붙인 것은 흑이 이렇게 받으면 이 교환이 좀 득이니까 이 붙이는 수를 쉽게 하겠다는 뜻이었고 마찬가지로 반발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간 것이 재밌습니다. 맛이 좀 나쁘죠. 그렇다고 흑이 받아주자니 애초의 형태에서 본다면 백이 여기를 갈 때 흑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후퇴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세로 이동훈 3단도 반발을 했고 네. 다시 수를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부분의 공방이 참 재밌네요. 자, 이쪽을 막으면서 네. 흑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한번 해봐라 응수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 수가 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단수 치는 것은 흑이 워낙 강해서 살 수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늘어서 간다면 한 점을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는 날 테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접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초반 포석 백이 성공한 것이 약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한은 어떤 결론이 날까요? 자, 이동훈 3단. 일단 상대에게 좀 점수를 내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그 수가 나오네요.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건가요? 저 수가 제가 설명드릴 때는 가장 쉽게 수를 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네. 드렸는데 네. 딱 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선을 붙여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수를 냈죠. 네. 네, 확실히 반미한 운영 능력이 탁월합니다. 박정환 구단. 지금 형세를 좀 의식한 수일까요? 지금은 형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저 정도로 수가 날 자리 같고요. 네. 그걸 떠나서 그 전에 붙이고 마늘모를 둔 수가 셋,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네, 이동훈 3단도 호구를 친 것은 이 선을 젖혀서 차단하는 것과 중앙을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부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죠. 백이 그쪽에 있는 한 점까지 살리기에는 주변의 하나, 흑돌이 워낙 강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흑도 우측에 꽤 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변은 원래가 흑의 형태였고요. 네. 하변만 놓고 보면 백이 조금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백이 좀 편한 형세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는 백도 참 가고 싶은 자리가 많죠. 약간 좁아 보이긴 합니다만 좌변에 한 칸을 뛰는 20초. 자리도 하나, 꽤나 좋은 둘, 자리고요. 네. 셋, 하변 넷, 쪽에서 다섯, 날일자로 여섯,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일곱, 중앙의 모양을 여덟, 억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아홉. 수가 있고. 지금 저수는 상변에 있는 흑돌이 거의 살아있긴 합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쪽 돌에 기대서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삭감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중앙으로 오기 위한 작전이군요. 상변의 흑돌이 안에서 살게 된다면 네. 그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셋, 뜻이고요. 넷, 중앙으로 나온다면 다섯, 백도 자연스러운 여섯, 흐름으로 타고 일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리고 저 교환 자체만 해도 백이 손해는 없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 그 모자 씌운 수는 좋은 방향이네요. 딱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20초. 탁월한 그 형세를 하나,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동훈 3단 바둑의 특징은 먼저 서둘러서 싸움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국면이 유리해졌을 때 그것을 네. 굉장히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흐름이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면 20초. 다른 하나, 초일류 기사들, 둘, 김지석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에 비해서 다섯, 여섯. 그걸 역전시키기 일곱. 위해서 펀치를 휘두르는 그런 능력이 약간은 부족해 보여요. 네. 그 부분만 잘 보완을 한다면 이동훈 3단 한국을 대표하는 인류기사로 성장할 재능은 충분합니다. 잘 지키긴 하지만 잘 뺏어오지는 못하는군요. 네. 이동훈 3단 하면 또 후반을 빼놓을 수 20초. 없는데요. 하나, 둘, 후반이 셋, 강하죠. 후반이 넷. 강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명인전 결승에서는 이 선배기사 박영훈 구단에게 후반에 대해서 한 수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결승에서 1대3으로 패했는데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3국에서 마지막 반집 승부에서 역전을 당했어요. 그런 모습은 이동훈 3단답진 않았고 아마 이동훈 3단이 20초. 그 바둑을 하나, 패하면서 둘, 후반에 대한 노력을 넷. 좀 더 다섯.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승부사라면 누구나 자신이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 역전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이 2배거든요. 미련 없이 하변은 지어주는데요. 20초. 어차피 하나, 하변은 흑 한 점을 움직여서 수를 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 3단은 중앙 쪽에 있는 흑의 모양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3단 물론 한 자릿수는 20초. 아니지만 하나, 뭐 드디어 탑 둘, 10에 셋. 진입을 했고요. 넷, 다섯, 여섯. 이 이동훈 3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생 시절부터 프로에 입단하기 한참 전부터 프로 바둑계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였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탑10 진입이 약간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중간에 슬럼프를 겪으면서 약간 성장이 20초. 지체된 것이 하나, 둘, 악영향을 미쳤는데 셋, 넷, 저는 이렇게 다섯, 한번 아픔을 여섯, 겪고 나서 일곱. 그것을 이겨냈을 때 훨씬 무섭게 성장하는 기사를 한두 명 본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동훈 3단의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정환 구단도 네.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초일류 기사가 되었고 최철환 구단도 그렇고요. 20초. 그런데 하나, 이동훈 3단은 다른 셋, 기사들에 비해서 넷, 그 슬럼프가 오는 다섯, 타이밍이 좀 여섯.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동훈 3단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항상 막내로서 가장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 뭐 신민준, 신진서 이런 양신을 비롯해서 어린 기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선배들은 막강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후배들은 성장이 빠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슬럼프가 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5, 6, 7, 8, 9. 네, 지금은 바둑은 참 잔잔해서 딱히 해설할 부분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흐름은 네. 백이 좀 더 집이 많은 상황에서 결국은 흑의 우화 쪽 모양, 그쪽 중앙 쪽의 형태가 어느 정도로 집이 날지 그것이 최대의 승부처로 보이고 20초. 다른 곳에 둘, 응수를 할 때에도 셋, 두 대국자는 넷, 그쪽과 다섯, 연관 짓기 여섯, 위해서 수익기를 일곱.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바둑은 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음 수가 어려운 장면인데요. 특히 아마추어들에게 이런 바둑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네. 프로 초일류 기사라고 하더라도 20초. 하나, 특히 흑을 잡았을 때 어떻게 셋, 국면을 운영시킬지가 참 어렵습니다. 5, 6, 왜냐하면 일단 7, 8, 확정가로 뒤쳐져 있기 9, 때문에 뭔가 10, 중앙에서 모양을 만들긴 만들어야 남았습니다. 되는데 상변의 흑돌이 아직 못 살아있죠. 좌변의 흑돌도 두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상변과 좌변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깨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곳에 백의 열붐이 있다면 그 열붐을 찔러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집을 만들겠지만 지금은 흑이 국면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20초. 바둑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런 넷, 바둑은 5, 6, 집 차이는 현제 일곱, 크지 않지만 8, 네. 역전을 시키기에는 뭐 반면 20집 부족한 전투바둑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해볼 데가 없는 바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노련하게 박정환 구단이 초반의 20초. 우세를 하나, 잘 지켜내고 있다는 둘, 뜻입니다. 셋, 넷, 5, 6, 7. 만약에 이 여덟. 바둑 페어 바둑이었다면요. 정말 도무지 방향조차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고수가 좀 어디라도 쳐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려운 바둑입니다. 만약에 페어 대국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실력이 약한 20초. 분이 하나, 고수를 쳐다보고 둘, 있었다면 셋, 네. 그 고수도 갑갑했을 것 같아요. 다섯, 그런가요? 여섯, 사실은 지금은 고수라고 해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가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흔히 중앙의 집은 그냥 단순하게 집을 지으러 갔을 때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둑 격언에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대국해보면 그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뭐 직접 집을 짓지 말라는 건데요. 네, 보통 중앙의 하나, 두터움은 네. 둘,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셋,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엷은 도를 여섯,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일곱.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냥 집을 지켜야 하는 형태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크게 부담이죠. 이용할 만한 상대의 돌이 없죠. 네. 그렇다고 적당히 둘러치고 개가로 가기에는 약간 집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니까 네. 흑도 그쪽 방향을 선택할지 아니면 약간 무리스러울지라도 중앙을 많이 넓혀서 넷, 중앙에서 한번 승부를 다섯, 걸어볼지 6, 7, 그 작전 선택의 여덟. 기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작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은 좌변에서부터 성동격서의 전법으로 좌측을 먼저 건드리고 있습니다. 흑의 울타리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기대서 좀 벽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우선 좌변에서 부분적으로 수가 나진 않죠. 지금은 흑이 늘 때 백이 코 붙인다면 백은 3점이 5수인데 반해 흑은 4수밖에 안 되니까 흑 3점이 잡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네, 이동훈 3단. 그래도 좌측에서 약간의 두터움은 얻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흑의 생사도 확실치는 않았던 형태가 어느 정도 안형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울타리를 쳐야 될까요? 뭔가 중앙 쪽을 결국 승부를 걸긴 걸어야 돼요. 7, 8. 그런데 얼만큼 키워야 될지도 참 어렵죠. 한 줄 한 칸에 따라서 바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흑의 선택은 참 네. 모든 부분이 집약된 그런 여러 가지 수익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넓혔을 때 상대가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지 공격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감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둘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실천의 이동훈 3단의 선택은 먼저 자신의 도를 지키는 거네요. 결국 상변에 있는 흑돌이 확실히 살아있지 못한 순간 네. 중앙에 어떻게 둘러치든 그쪽이 공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은 깨지니까 먼저 상변을 지켜두는 겁니다. 하나, 둘, 뭐 백이 셋, 상변을 믿고 넷, 좀 막 들어올 수도 다섯, 있으니까요. 네. 7, 8, 9. 대신에 중앙은 백이 선점을 합니다. 이 한 점에 대해서 흑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20초. 뒤로 받기는 어려워 보이죠. 지금의 흐름에서는 뭔가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격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중앙에 들어와 있는 백 한 점 꽤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자, 중앙 형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초. 하나. 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은 이곳이 선수라고 해도 9집, 한 10집, 20, 22, 23, 30, 39, 40, 42, 44, 46, 50, 56, 60, 한 60집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차하면 백은 항상 이 단수는 선수로 들어요. 60집이고요. 흑은 10, 지금 2선까지 봤을 때 43입니다. 4선까지 계산을 했을 때, 네. 합쳐서 50집이고요. 한 55집 정도. 네. 그렇다면 지금 이쪽까지 셌을 때는 집이 좀 부족하죠. 부족하고 흑이 여기를 붙여서 네. 더 집을 지켜낸다면 56, 60, 한 68, 69 정도까지는 납니다. 그럼 개가가 맞춰지는데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네. 된다면 68대 69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집을 지켜간다면 반대로 백도 이런 부분에 집이 늘어나고요. 이런 두터움을 이용해서 네. 괴롭히는 뒷맛, 또 이쪽에 한 점을 끊어가는 뒷맛. 네. 이 두터움이 말을 해서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흑이 좀 이기기 어려운 바둑으로 흘러갑니다. 흑집만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흑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실전은 이쪽을 단수 단수치니까 치고요.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러자 이쪽을 선수를 교환했네요. 네. 이 수는 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환을 하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네. 백이 찔러서 받아서 일단 집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흑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필요하고 중앙 쪽에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네. 자, 중앙 공격이 얼만큼 통할까요? 실전에서 보시죠. 9. 네, 저렇게 백돌에 기대어서 중앙의 백 한 점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 타계에 자신 있나요? 한 치도 후퇴가 없네요.
이제는 상변 쪽에서 집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흙이 뒤로 받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집을 지키는 것은 상상이 안 가고요. 저 백한점을 잡는다든지 네. 아니면 백한점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7, 8. 하변에 뭔가 활용할 만한 수단이 있을까요? 하변은 수가 날 것 같은 형태는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꽉 이어준다고 하더라도 하변에서 수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4, 5, 6, 7, 8, 9. 네, 박정환 구단도 이어주네요. 지금 흙의 고민은 네. 백이 다른 곳이 엷은 돌이 참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직선 공격을 가야 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백한점을 잡으러 갔을 때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그래서 백도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고요. 네. 6, 7, 8, 9. 네. 선수들이 참 하기 싫어하는 게 이런 직선적인 공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동훈 3단이 타협책을 좀 제시했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네. 박정환 구단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까지 받았습니다. 이동훈 3단이 할 수 있는 그 선수 교환은 전부 다 했어요. 이 이상 모양이 두터워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칼을 빼들어야 하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교환합니다. 또 저런 교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동훈 3단이 마땅한 공격 수단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교환을 하면서 또 수읽기를 할 테니까요. 네. 사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죠. 제가 흙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갑갑합니다. 네. 감각상으로 볼 때 도저히 이 백한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지금 저 수는 확실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한 칸 뛰는 것이 큰 끝내기이긴 합니다만 대기 입장에서 보면 중앙 쪽에서 우측으로 한 칸 더 들어가는 것이 네. 백한점도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하면서 흙의 모양을 많이 부수니까요. 20초. 지금 이동훈 3단이 결국은 둘, 약간 나약해 셋, 보이는 후퇴를 넷, 했습니다. 5. 워낙 공격 수단이 안 보여서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의 형세로 봤을 때는 어울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천천히 따라가겠다는 뜻일까요? 이동훈 3단의 기풍이긴 하죠.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지금 중앙에 하나 밀어둔 교환으로 인해서 네. 이미 중앙 쪽에 있는 백한점은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상당히 멀리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저수는 응수타진이네요. 흙이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받을지를 20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부분적인 정수만 넷, 놓고 보면 흙은 일선에 내려서야 합니다. 6, 네. 7, 8, 9. 네, 실전에서도 그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 이외에 다른 선택은 어느 쪽이든 단수 쳐서 101점을 잡는 것인데 반대쪽 2점 쪽에 단수 활용을 당해서 흙이 불만입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그 백이 교환으로 인해서 하나, 둘, 좌상기의 백돌은 셋, 손을 빼더라도 확실히 넷, 살아있는 형태가 다섯, 되었습니다. 6, 7, 8. 역시 한 발 더 들어가죠. 네.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자, 이제 중앙 경계선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전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왜 끊었을지 그거부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애초에 흙이 늘었을 때 여기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네. 받아줄 생각이라면 글쎄요, 이건 이미 당했죠. 이수 교환 자체가 네. 흙의 근거를 넓히면서 끝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차피 손을 빼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냥 손을 빼면 한 칸을 뛸 때 백이 찌르고 네. 받을 때 네, 백이 붙이는 것은 또 껴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돌이 공격당하다 보면 중앙의 흙이 어느 정도 두터워진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런 데 흙돌이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두터움이 쌓여서 이렇게 형태가 되었을 때 네. 여기를 붙이면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될까 싶긴 한데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흙이 이렇게 네.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벽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환 네. 구단이 미리 이 끊는 교환을 해서 만약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이 교환 자체가 득이니까 그냥 받아줄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실전처럼 내려섰을 때에는 이제는 여기를 막는 것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되었을 때 안에 네. 있는 백돌이 살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 후에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쪽과 이쪽이 물론 꽤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잘못했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환을 하고 나서 확실히 살려둔 다음에 한 칸을 띄었고 네. 네, 역시 실전에서도 이제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찔러서 받을 때 이렇게 두었는데요. 네. 지금은 아까와는 달리 중앙이 아무리 두터워지고 여기 찌르는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붙이면 치받아서 막을 때 여기를 내려서면 네. 여기가 선수고 이 단수가 선수라서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네. 뭐 패가 되긴 하는데 이 교환이 없을 때 그냥 잡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아무튼 꽤 안정적으로 안쪽에 사활을 신경을 쓰고 나서 지금 손을 뺐습니다. 철저하게 해두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역시 흙이 이 부분을 가긴 했지만 네. 백도 한 번 더 흙의 진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백의 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쪽 경계선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공격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동훈 3단도 공격은 어느 정도 포기를 했네요. 지금 하변을 끼워서 백이 건너 붙인 장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바꿔치기인가요? 이동훈 3단도 이제 중앙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렸군요. 네,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집도 붙을 것 같은데요. 이동훈 3단이 지금 노리는 작전은 네. 일단 하변은 챙길 대로 챙기고 나서 중앙의 세 점은 다시 탈출하는 그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넷, 다섯, 이 상태로 흙 세 점을 포기하기에는 일곱, 흙이 얻은 여덟, 것이 없습니다. 아홉. 지금 따낸 수도 노련하네요. 백이 여기서 하변을 선택할지 아니면 중앙 쪽을 선택할지 한 번 더 보겠다는 겁니다. 하변만 보면 이미 꽤 득을 20초. 봤죠. 네, 하나, 꽤 득을 봤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지금은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요.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계속 백이 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웬만한 기사라면 사실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이동훈 3단이 저런 식으로 서서히
따라잡을 때 그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 둘, 마치 셋, 전성기의 이창호 넷, 구단이 저런 식으로 다섯, 추격을 해서 네. 서서히 역전승을 일곱, 거뒀던 것처럼 여덟, 아홉. 지금 이런 식의 추격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이동훈 3단. 일단 중앙을 택했는데요. 석점은 아직도 살아나올 수 있는 건가요? 중앙 쪽 날일자 탈출 가능합니다. 네. 하변을 먼저 좀 건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중앙을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둘. 확실한 것은 중앙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하변에서 챙길 건 다 챙겨두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흙도 우중앙 쪽이 다 지워지긴 했죠. 그 네. 사이 얻은 것은 하변이고 동시에 하변의 백집도 많이 깨졌고요. 그쪽에서 이해득실이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대략 중앙 쪽으로 흙이 살려 나오고 백이 하변을 다시 한번 받는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백집이 한 54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네, 하변은 백이 한 번 더 갈수라고 흙은 중앙을 살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백집이 54 혹은 55 그 정도 나고요. 흙집은 좌변과 상변이 한 16집 정도 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의 흙집을 3선까지 집이 난다고 봤을 때 네. 흙이 한 61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잘 어울린 바둑인가요? 지금 집으로는 미세하죠. 그렇다면 네. 봐야 할 부분이 이 중앙 쪽에서 누가 더 발언권이 센가 이런 걸 봐야겠고 네. 또 방금 전에 백선이었죠. 그렇다면 큰 바꿔치기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약간은 백이 우세합니다. 여전히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그 작은 차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초. 그래도 하변에서 이동훈 3단이 변화를 꾀하면서 네. 넷, 어떻게 다섯,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여섯, 바둑에서 일곱, 뭔가 여덟, 가닥은 잡혔어요.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에 흙이 받지 않으면 백이 젖히고 먹여쳐서 전부 돌려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어서 백의 약점을 노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빈상각으로 일곱, 받을지. 여덟, 아홉. 뭔가 반발을 하네요. 네. 네,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앞서 계산을 했을 때도 알았던 부분이지만 그 전보다 집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 박정환 둘, 구단도 집으로는 셋, 만만치 않으니까 넷, 이 중앙 쪽의 엷은 다섯, 흑도를 이용해서 여섯, 네. 또 백의 일곱, 두터움을 이용해서 여덟, 뭔가를 아홉. 해야만 확실하게 형세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흙을 좀 더 괴롭힐 생각이군요. 네. 네, 저렇게 두텁게 눌러갔을 때 네.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곳의 흙돌이 가일수를 하지 않는다면 백이 좌측으로 날일자를 가서 한번 차단을 하고요. 그때 흙돌이 우측과 연결시키기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상변의 흙은 괜찮나요? 마지막. 지금 이동훈 3단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 상변을 받을지 셋, 하중앙을 받을지. 다섯, 여섯. 상변은 손을 빼도 잡히진 않는데 뭔가 뒷맛이 나빠요. 일단 하중앙 쪽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이 상변에 뭔가 건드려 볼 텐데요. 여덟, 네. 아홉. 재미있는 수가 나오네요. 뭔가 안쪽에서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전체 흙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네. 부분적인 이득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적인 이득을 흙 2점을 잡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그 수 날카롭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여기서 또 반발이 들어와요. 글쎄요. 그 반발 가능합니까? 흙이 계속 이렇게 3개 나오면 백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흙이 부분적으로는 걸렸습니다. 흙 2점을 부분적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상변에 넷, 있는 흙 5점에 대해서 백이 젖히는 것이 선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바꿔치기 쪽으로 가네요. 이건 피해가 큽니다. 이동훈 3단. 바꿔치기라면 지금 방금 전에 단수 친 방향이 네. 반대쪽으로 끊었다면 그래도 타협을 하겠다는 거지만 실전처럼 단수를 쳤을 때에는 상변에 흙 5점을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젖힌 쪽에 5점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타격이 크죠. 그 대신에 흙이 얻는 건 중앙 쪽이죠? 네, 중앙 부분인데. 다섯, 여섯. 비교가 안 되지 않나요? 여덟. 이건 역시 부분적인 날카로움. 박정환 구단이 왜 한국랭킹 1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생각지 못한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자, 상변 수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제 눈에는 너무 커 보이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여기를 붙였던 상황인데요. 네. 붙이니까 흙도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동훈 3단이 여기를 이었을 때는 찝고 끊는 것을 봐서 백에게 받으라는 뜻이었는데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백이 먼저 작전을 구사하니까 한 번 더 압박을 했고요. 다음에 날일자를 가면 이 흙돌도 좀 엷어 보이죠. 네. 그래서 제 안에서 지켜두었고요. 이때 이 붙인 수를 이동훈 3단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붙인 수가 왜 좋은 수냐면요. 흙은 실전에 이쪽을 젖혔지만 연결을 위해서는 있거나 여기를 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곳을 이으면 끊어서 나가봤자 뒤에서 다 돌림당해서 이건 흙의 모양이 이상입니다. 어차피 살릴 거라면 이제 이수가 정수인데 이때도 백이 여기를 젖혀서 이을 때 여기를 있습니다. 네. 흙은 연결을 해야죠. 연결할 때 여기를 젖히고요. 그때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 지금 여기를 늘어서 흙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안에서 두 집이 나질 않죠. 그럼 이 붙였을 때부터 2점을 살릴 수가 없네요. 사실상 이 붙이는 순간에는 2점이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가 선수로 듣는다고 본다면 이 형태라면 2점을 살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젖혀서 반발을 하긴 했는데 끊으니까 여기를 단수를 쳤고 그냥 있는 것은
백이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전처럼 지금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는다면 네. 여기를 이어서 네. 이제는 좀 다릅니다. 단수 칠 때 나가서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실전에서는 따내고 늘어서 네. 이쪽을 늘었나요? 네, 늘고 이제 중앙을 백이 다시 는 걸로 보이는데 네. 네, 그러자 여기를 찔렀습니다. 일단 피해가 커요.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제는 기대 볼 것이 딱 한 군데밖에 없네요. 앞서 설명드린 이곳에 패밖에 없습니다. 지금 붙이면 패는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붙이면 치 받고 넘어갈 때 막는 것은 이제 백이 선수로 듣는데 네. 네, 그건 그쪽을 쳐야죠. 이쪽을 둬도 이렇게 붙이면 패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단수 칠 때 이으면 살지만 이때 흙이 반발하면 패죠. 이제 집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좌상기 사활이 아니면 네. 이동훈 3단이 역전시킬 곳은 없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미리 끊어놓은 수가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네요. 네, 결국은 연관이 생겼습니다. 네. 자, 결국엔 좌상기 사활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승부가 뒤바뀔 다섯, 가능성은 여섯, 이제 딱 하나 일곱, 좌상기네요. 여덟. 뭐 박정환 구단이 이런 걸 다 예상하고 미리 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다 해둔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 지금 하나, 백이 둘, 날짜를 두기 전에 셋, 하변 넷, 쪽, 하중앙 쪽에서 다섯, 흙이 여섯, 패로 찝어서 일곱, 두어갔습니다. 여덟. 그쪽이 정말 흙의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패의 형태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는 버티는 거죠. 조금이라도 시비거리가 있으면 다 건드려 봐야죠. 네, 지금 백이 따내는 곳 한 칸 위에 그곳을 찝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동훈 3단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패를 걸어갔던 이 중앙 쪽의 형태도 하나, 그렇고 하나, 좌상기의 둘, 형태도 그렇고 셋, 넷, 이제는 정말 다섯, 여섯, 뒤쪽에 강물을 두고 일곱,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여덟, 없어요. 아홉. 이제는 평범한 작전으로는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패가 된다면 백도 꽤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 자체 패감이 백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패를 졌을 때 흙이 피해가 마지막 크기 때문에 하나, 흙도 어설픈 둘, 패감을 쓸 셋,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담이 다섯, 있어서 지금 여섯, 국면 전체를 봤을 때 일곱, 흙이 패감이 많이 여덟. 보이진 않기 때문에 과연 당장 패를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중앙 쪽의 패를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 쪽의 패는 흙이 이겼을 때는 그냥 패를 잇는 정도로 해소가 되고 백이 이겼을 때는 빵 따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흙의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중앙 쪽에 저런 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패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패 자체도 백에게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마지막. 않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좌상귀가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약간 손해를 셋, 감수하면 넷, 패가 다섯, 아닐 여섯, 수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그럼 그냥 아홉.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거길 두네요. 지금 그 는수는 네. 부분적인 피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저 수로 잘 뒀으면 그냥 살긴 사네요. 워낙 부분전 수익기가 강한 박정환 구단이니까 네. 그 수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은 되질 않고요. 하나, 패를 해도 문제가 셋,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집으로 최대한 여섯, 버티는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정환 구단이 어떤 수가 있었을지. 네, 좌상기 쪽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 수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늘어서 패가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부렸으면 양패로 살아있네요. 네. 지금 여기는 항상 선수가 된다고 보고요. 돼 있다고 보죠. 네, 교환을 네. 시켜보죠. 흙이 베개 형태를 메어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뭐 다른 곳에 이런 곳에 두면 그냥 따로따로 한 집이 나면서 쉽게 사니까요. 여기를 끼워도 단수치고 파워할 때 늘고 잡힙니다. 네. 흙은 베개 안형을 추궁하는 것은 이수와 이수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여기를 두면요. 네. 그땐 반대쪽을 늡니다. 그럼 계속 잡으러 오려면 흙도 뭐 많은 부분은 없죠.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 치고 두 집 내고 사니까 이렇게 네. 붙여야 하는데 그때는 또 단수 쳐서 맛보기로 살아 양쪽이 있습니다.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반대쪽을 흙이 추궁을 했을 때는 양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을 추궁을 하면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네, 파울을 하면요? 그때 여기를 단수를 쳐서 아, 들어갈 때 이쪽 한번 따내고 이쪽 한번 따내면 양패로 살아있죠. 그렇네요. 재밌는 모양이네요. 또 마찬가지로 흙이 이쪽을 두는 것은 네. 백이 여기를 막아주면 패가 되는데 이때는 백이 이렇게 웅크러서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결국 양패로 살아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 수익기를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초익기라도 제가 볼 때는 실전처럼 두더라도 이 패를 흙이 들어올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은데 네. 결국 패가 됐죠.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실전 아까의 그 변화를 보고 나서 실전에 선택을 했다면 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네요. 하나는 어차피 이 패는 흙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최대한 버틴 거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패가 있고 또 이쪽에도 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양패라고 보고 흙이 이쪽에 패감을 쓰고 백이 해소하는 자세가 나왔을 때 그때 아까의 형태는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아까의 형태는 이 상태로 양패다 보니까 네. 좀 해소하는 자세가 이쪽을 따냈을 때 흙이 여기를 따낸다면 아까만 못합니다. 이렇게 해소가 되죠. 네. 아까는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득이군요. 네, 어차피 흙은 패감이 네. 여기밖에 없다고 본다면 양 페어도 마찬가지고 실전과 같이 그냥 페어도 흙이 이쪽을 써야 한다면 네. 해소하는 자세의 차이가 좀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수 대신에 이렇게 패를 해서 결국에는 뭐 패를 해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결국은 흙도 네. 여기를 붙여서 실전에 패가 됐죠.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되고 네, 쭉 교환을 했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흙이 여기 패감을 하나 쓰고 백이 여기를 따내니까 하변을 붙이는 패감을 썼습니다. 네. 그렇죠, 따냈고요. 이동훈 3단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수 패감 뭐 쓸 수밖에 없고 2판 4판입니다. 네. 지금은 뭐 좌상기의 패 혹은 중앙의 패가 이 바둑 최후의 승부처가 되겠네요. 네. 자, 곧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패감 공방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상변 쪽에 이만큼 득을 봤는데요. 좀 손해가 되더라도 확실히 살아두는 편이 낫지 않나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저는 당연히 다섯, 좌상기의 사활을 여섯, 박정환 구단이 못 봤을 것 일곱, 같지는 않은데요. 여덟, 아홉. 간혹 보면 박정환 구단이 쉬운 걸 놓칠 때도 아주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네. 네. 이 대국이 끝이 나면
한번 박정환 구단에게 물어보죠.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라고 해서 뭐 실수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저 패를 흙이 졌을 때 피해가 상당한 것이 네. 저 패를 해소하는 순간 100집이 16집이 납니다. 그런데 애초에 흙은 100집을 그냥 4집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 4집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패를 들어가서 16집이 되니까 흙이 12집짜리 팩감 정도로는 득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둘, 100만 사활을 걸고 패를 하는 넷, 게 아니네요. 다섯, 네, 흙도 여섯. 지금은 뭐 많은 부분을 투자하면서 네. 패를 걸고 있는 거죠. 박정환 구단이 하나, 사는 둘, 수를 보고 셋, 넷, 이런 선택을 다섯, 했다면 여섯, 그 이유 일곱, 정말 여덟, 참 아홉. 해설을 들어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결국 그 길이 가장 득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그냥 사는 수를 보고도 실전에 선택을 했으면 그냥 강심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변에서 큰 피해를 상대에게 마지막. 입혔기 때문에 하나, 적당히 타협하면 지금은 이기는 흐름이거든요. 넷, 그럼에도 한 집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흙이 패를 걸어오지 않았을 때 4집 나는 부분이 2집 나는 것이 싫어서 그 2집 손해가 싫어서 이런 패를 만든 겁니다. 보통은 그냥 사는 수가 있어도 그냥 살아서는 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 상변에서 워낙 큰 피해를 입혔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지만 네. 혹시 박정환 구단도 이동훈 3단의 기재를 높이 평가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에 좀 마지막. 확실한 기선제압을 위해서 둘, 끝까지 강하게 두는 셋,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넷,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다섯, 보통 여섯, 번기 승부에서 일곱, 이 선수들이 여덟, 끝을 아홉. 내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두 선수는 지금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만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뭐 앞으로 많이 싸울 가능성이 높죠. 네. 이동훈 3단이 또 패자조에서 부활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고요. 네. 오늘 대국에서 지는 기사가 완전한 탈락이 아니라 패자 결승으로 밀려나서 한 판만 이기면 다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대국은 한 판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정말 끝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런데 가끔은 이러다 또 역전의 순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혹시 또 모르죠. 정말 사는 수를 못 봤는데 저희가 너무 높게 박정환 구단을 평가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박정환 구단이니까요. 네. 실제로 제가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한 2번 정도 그런 마지막.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 제가 바둑왕전 해설을 하면서 셋, 이 부분은 대국자가 다섯, 놓쳤을 리는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일곱, 하고 또 말씀을 여덟, 드리고요. 아홉. 그리고 그 대국자에게 물어봤을 때 대국자가 그런 수가 있었냐고 반문을 해올 때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이름값에 가려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속기 대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패의 형태 여전히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 확실한 마지막. 건 하나, 둘, 흑이 조금 셋,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넷. 거죠. 다섯, 네, 지금은 여섯, 일곱. 흑의 입장에서는 여덟, 일단 확실한 아홉. 패감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결국 바둑은 백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마지막 이동훈 3단이 지금 좌상기 쪽에 패를 계속하기에는 패를 졌을 때 타격이 큰데 패감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네. 다시 이 하중앙 쪽에 패로 옮겨왔고요. 과연 하중앙 쪽의 패는 이길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 백의 패감은요. 이제는 오히려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쪽의 흑돌이 좀 패감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따낸 수는 좌상귀의 백돌을 확실히 살아두면서 자체로 패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아슬아슬하지만 받지 않았을 때는 흑이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거기까지 잡히고 넷, 지금 따낸 다섯, 수가 패감이 된다면 여섯, 일곱, 바둑은 이동훈 3단 여덟. 대위기입니다. 안 받았어요? 일단 버텼네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흑이 잡혔는데요. 입구자로 봉쇄를 하면 네. 지금 손이 가는 그 자리죠. 흑의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탈출밖에 없죠. 네, 안에서 두 집을 낼 수는 없으니까 네. 탈출이 필요한데 잡혔네요. 넷. 이동훈 3단이 그 쉬운 수를 못 봤을 리는 없고요. 이건 좌상기의 사활보다 훨씬 쉬운 자리니까 못 봤을 리는 없고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옥새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끼우면 잡혔죠. 이동훈 3단이 잡히는 수를 못 봤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저 좌상기 따낸 수에 대해서 네. 패감으로 인정하고 중앙을 받아주기에는 형세가 좀 차이가 벌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단수 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단수 친다면 흑이 이으면 101점을 따라 나와서 네. 그쪽에 백돌이 잡히질 않습니다. 결국 흑이 다 잡혔네요. 이제는 버티기 힘들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동훈 3단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양 대국자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한 판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초반의 우위를 끝까지 지켜내는 멋진 반면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합니다. 5년 연속 결승에 진출을 하네요. 네, 참 대단하네요. 네. 네, 이동훈 3단 패하긴 했지만 오늘 대국에서 중반 맹추격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패자조로 밀려났을 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번 KBS 바둑왕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합니다. 네, 뭐 기사들마다 여러 번 우승을 하거나 인연이 깊은 대회 이 칭호를 붙여주는데 박정환 구단은 정말 박 KBS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부터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뭐 많이 앞선 건 아니지만 그 작은 차이의 추격을 용납하지 않았죠? 네, 뭐 크게 앞섰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계속 팽팽하긴 했는데 그 작은 차이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은 역시 한국 랭킹 1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판이고요. 네. 이동훈 3단도 후반 맹추격 마지막까지 이 박정환 구단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 맹추격은 참 대단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이 기세를 이어가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많은 바둑 팬분들이 솔깃할 만한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KBS 바둑왕전이 다음 시간부터는 토요일에 방송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바둑 팬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 밤 같은 시간에 이제 계속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